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열정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드리운 그의 침실로 이어진 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겁고 감미로웠습니다. 나이가 들어 완벽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실된 교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쾌감이 전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뜨거운 사랑으로 발전한 김성희 씨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집 근처 도서관에서 주 2회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희.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저는 오랜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었죠. 미연은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수정이는 40대에 이혼했으며 경숙이 역시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8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넷은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너희 요즘 실버벨이 울리면이라는 드라마 보고 있어? 미연이 소주 한 잔을 비우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수정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송옥숙이랑 박상원이 나오는 드라마야. 우리 나이대 사람들 연애 이야기라는데 완전 재밌어. 아이고,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야? 경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현실에 정말로 있기는 한 거야? 왜 없어? 요즘은 우리 나이대도 데이팅 앱 많이 쓴대. 미국에서는 60대 이상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던데? 모두가 한바탕 웃었지만 미연의 말에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데이팅 앱이 우리 나이대에도 있다니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앱 한번 깔아볼까? 미연이 장난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쳤어?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경숙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누가 알아?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어차피 실제로 만날 것도 아니고. 소주 한 병이 비워지고 두 번째 병이 반쯤 비워질 무렵 우리의 웃음소리는 더 커졌고 미연의 제안이 갑자기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야, 진짜 깔아볼까? 그냥 재미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수정이가 호응했고 결국 우리 넷은 각자의 핸드폰에 실버 싱글스라는 데이팅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미연이 앱 사용법을 알려주며 프로필 설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우리는 서로의 사진을 골라주고 프로필 문구도 장난스럽게 작성했습니다. 나는 책을 사랑하는 은퇴 교사, 조용한 데이트를 원합니다 라고 썼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 진지하네. 난 인생 이마?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를 찾습니다로 했어? 경숙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앱 설정을 마치고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을의 저녁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웃으며 보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가 약간 아팠지만 어제의 즐거운 기억이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핸드폰을 확인하니 여러 개의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실버 싱글스에서 3명의 회원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간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도 메시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어제 취기에 깔았던 데이팅 앱에서 정말로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세상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잠시 당황하다가 문득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경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희야? 너도 연락 왔어? 경숙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응, 3명이나. 너는? 나도 2명이 메시지 보냈어? 아침부터 깜짝 놀랐다니까. 경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냥 무시할까? 제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글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볼까? 어차피 실제로 만날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거잖아. 경숙이의 말에 용기를 얻어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보인 3명의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은퇴한 건축가, 또 한 분은 전직 공무원,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대학 교수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대학 교수였던 분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재호, 69세. 문학 교수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단정한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소개글에는 책과 음악을 사랑하는 은퇴 교수입니다. 함께 전시회도 보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필을 보고 있자니 묘한 설렘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데이팅 앱을 통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주변의 시선은 어떨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혼자 보내며 느꼈던 외로움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주 2회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이, 뭐 어때? 그냥 메시지 한번 주고받아 보는 거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윤재호 씨의 프로필에 관심 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을 보니 문학을 좋아하신다고요. 저도 평생 국어 교사로 일하며 책을 가까이 해왔습니다. 요즘 읽고 계신 책이 있으신가요?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고등학생 때 짝사랑하던 친구에게 쪽지를 보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침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길,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나무들은 붉고 노란 잎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거리에는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따라 더 생기 있게 느껴졌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잠시 한적한 틈을 타 확인해 보니 윤재호 씨의 답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희 씨. 메시지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국어 교사셨군요. 제가 문학 교수였으니 우리는 이미 많은 공통점이 있네요.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어떠신가요? 부담 없이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있자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 하나였고 그의 제안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각자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미연은 이미 한 분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수정이는 아직 망설이고 있었으며 경숙이는 저처럼 주말에 만남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야, 우리 이거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진짜 만남까지 가게 생겼네. 수정이가 놀라워했습니다. 에이,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건데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그만두면 되지. 경숙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위치 공유하고. 미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의 조언을 들으며 저는 주말의 만남을 기대하면서도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경험이 제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67세의 데이팅 앱으로 누군가를 만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문득 이런 새로운 시작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졌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채식주의자를 다시 한번 훑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오랜만에 기대감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려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도서관 근처 페이지 북카페에서 윤재호 교수와의 첫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아침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다 결국 네이비색 원피스에 가벼운 카디건을 걸치기로 했습니다. 너무 꾸민 듯 보이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윤재호 교수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프로필 사진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은백색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혜와 품격을 더해주는 듯했습니다. 김성희 씨, 그가 나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윤재호 교수님 맞으시죠? 제가 늦었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시죠. 처음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책 이야기가 시작되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에서 시작해 이문열, 김훈, 그리고 해외 작가들까지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윤재호가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지금은 집 근처 도서관에서 주 2회 일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떤 분야를 가르치셨나요? 한국 현대문학이 제 전공이었어요. 특히 1980년대 이후 소설에 관심이 많았죠. 우리의 대화는 문학에서 교육으로 다시 각자의 인생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고, 저는 8년 전 이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을 만나다니 행운이네요. 윤재호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가끔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도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춘천으로 드라이브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춘천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춘천의 풍경이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당일치기로 가실래요? 순간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춘천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에 춤추는 들판을 지나 푸른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윤재호의 운전은 안정적이었고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데이팅 앱이 부끄럽고 어색했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후배놈이 설치해줬는데 몇 달 동안 열어보지도 않았죠. 그러다 문득 생각나서 켜본다는 게. 네, 이해해요. 저도 비슷했어요. 친구들과 장난으로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을 때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춘천 여행 이후 우리는 서울에서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도 보고 음악회도 가고 가끔은 그냥 한강변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67세, 69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설렘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만난 지 2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우리는 인사동의 조용한 술집에서 소주를 한잔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마셨던 것 같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대화는 더 솔직해졌고 서로를 향한 감정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맥주 한 잔 더 할까요? 한남동인데 야경이 아름다워요. 윤재호가 제안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한남동 아파트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60평대의 공간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과 서재에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서재의 책장은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고 분야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책을 다 읽으셨어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대부분이요. 평생 모은 보물들이죠. 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 할까요? 윤재호가 와인 셀러에서 병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가 따라준 와인은 깊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는 동안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성희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키스가 점점 깊어졌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잠시 떨어져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서로의 옷을 하나씩 벗어가며 우리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열정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의 침실로 이어진 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겁고 감미로웠습니다. 나이가 들어 완벽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실된 교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쾌감이 전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숨결과 심장 박동만이 존재했습니다. 그의 팔에 안겨 누워있는 동안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영혼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은 제 인생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성희 씨,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찾아온 이 뜨거운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저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윤재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주방에서 커피 향이 풍겨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가 침실로 들어오며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어젯밤의 치밀함 이후에도 묘한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의 한강은 또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어젯밤 후회하시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다만 조금 당황스러워요. 이런 경험이 오랜만이라서. 저도 그래요. 하지만 성희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등에 전해졌습니다.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희 씨,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까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짧지만 깊은 키스를 나누었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경숙이와 점심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약속 장소인 삼청동 카페로 향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 무슨 일 있었어? 경숙이가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윤재호 교수랑 뭐 있었어? 경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데이트, 춘천 여행, 그리고 어젯밤의 일까지. 세상에, 대단하다. 경숙이가 소리를 지르다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아직 손 한 번 못 잡았는데. 쉿, 조용히 해. 너무 창피해. 창피할 게 뭐 있어? 우리도 인생 즐길 나이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진지하게 만날 거야? 응, 그러려고 해. 이런 감정 오랜만이고 재호 씨 좋은 사람 같아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어. 경숙이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칠 일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윤재호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각자의 가족들에게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제가 행복해 보인다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좋으면 저도 좋아요. 그동안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윤재호의 가족, 특히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윤재호가 침통한 표정으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됐어요. 데이팅 앱으로 만났다는 사실에 특히 충격받은 것 같아요. 재산 노리는 사기꾼 아니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감정이 이렇게 의심받다니요. 며느리는 더 심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심지어 치매 걸린 거 아니냐고 걱정한다네요. 윤재호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요. 하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이런 반대가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재호가 가족의 압박에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67세의 여자가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일까요? 단지 우리가 데이팅 앱으로 만났다는 이유로 우리의 감정이 덜 진실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윤재호와 함께한 시간은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윤재호였습니다. 성희 씨,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힘든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의 확고한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재호 씨, 우리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시작된 이 새로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설렘과 행복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호와의 관계가 깊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성희 씨, 제 아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전화기 너머로 윤재호의 목소리가 긴장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아무래도 제가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자친구에 대해 걱정이 크나 봐요. 특히 며느리가 말을 끝맺지 못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만나요. 숨길 것 없으니까요. 이틀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윤재호의 아들 윤민석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아버지를 닮아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서지영은 예리한 눈매와 팽팽한 인매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김성애 씨 아버지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민석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지영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두 분 사이가 매우 걱정됩니다. 특히 데이팅 앱으로 만났다는 점이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민석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꽤 여유로운 편이시고 그들의 의심이 명확했습니다. 제가 윤재호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40년간 교사로 일했고 지금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집도 있고 연금도 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재호 씨를 만난 건 순전히 우연이었고 그분의 따뜻함과 지식 그리고 인품에 이끌렸어요. 제 진심 어린 말에도 지영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셔야 해요. 요즘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많잖아요. 게다가 아버님의 건강도 걱정되고. 네, 이해해요.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자식이라도 똑같이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재호 씨가 최근에 어떤 모습인가요? 전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민석이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활기차 보이시긴 해요. 저희는 서로에게 새로운 행복을 찾은 거예요. 이 나이에 만났으니까 이 인연 소중히 지켜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끝났지만 돌아가는 길에 윤재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첫 만남 이후 민석은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지만 지영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갑작스럽게 윤재호를 찾아와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거나 가족 모임이 있다며
우리의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세요. 사촌들도 오기로 했어요. 지영이 전화했을 때 우리는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윤재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희 씨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 가족 모임이라서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때로는 관계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미안해요. 성희 씨, 지영이가 아직 윤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인 문학을 중심으로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성희 씨, 우리 작은 문학 동아리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어느 날 윤재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황혼의 글벗은 우리 둘과 몇몇 친구들이 모여 책을 읽고 때로는 직접 글을 쓰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윤재호는 문학 교수로서의 경험을 살려 멋진 가이드 역할을 했고, 저는 오랜 국어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도왔습니다. 함께 글을 쓰고 서로의 글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내면까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윤재호가 쓴 젊은 시절 첫사랑에 관한 시는 제 마음을 울렸고, 제가 쓴 교직 생활의 추억은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편 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제가 조금 특별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경숙, 미연, 수정 모두 데이팅 앱으로 만남을 시도했지만 저처럼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 성희야,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아? 미연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그냥 인연인 것 같아.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그래도 너희 둘은 정말 잘 어울려. 지난번에 같이 왔을 때 보니까 윤 교수님 눈에서 하트가 뿜어져 나오더라. 경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관계에 큰 지지를 보내주었고 때로는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성희야, 나도 한 사람이랑 세 번째 만남인데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어.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정해진 답이 없어.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만큼만 진행하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이렇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종의 연애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67세에 새로운 역할이 생기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6개월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한강이 보이는 윤재호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희 씨,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윤재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처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게 좋아요. 완전한 동거는 아직 조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각자의 습관과 공간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법적인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윤재호는 조심스럽게 재산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상당 부분을 상속할 계획이지만 우리의 관계가 공식화된다면 일부 재산을 저에게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연금으로 충분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는 동거 계약서 작성에 대해 논의했고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자녀들에게 상속하되 함께 모은 재산이나 추억은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적인 결혼보다는 우리만의 특별한 약속식을 하면 어떨까요? 윤재호가 제안했습니다. 그거 좋네요. 거창하지 않게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그날 밤 우리는 2달 후 작은 약속식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식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재호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경미한 뇌졸중으로 빠르게 병원에 이송되어 큰 위험은 넘겼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가족분이신가요? 의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가족입니다. 병실에서 윤재호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자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거의 병원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에는 도서관 일을 하고
오후부터 밤까지는 병원에서 윤재호를 간호했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매일 병원에 왔고 저와 마주치는 것을 불편해했지만 점차 제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돌보는 모습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제가 있을 테니 집에 가서 쉬세요. 어느 날 민석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여기 있는 게 편해요. 정말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시는군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재호 씨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지영도 가끔 병문안을 왔지만 여전히 저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윤재호의 회복 과정에서 제가 보여준 헌신은 그들의 의심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윤재호는 퇴원했고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한 공간에서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희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윤재호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윤재호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동거보다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내되 필요한 물건들은 양쪽에 모두 두기로 했습니다. 주중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함께 보내는 건 어떨까요? 윤재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약속식도 다시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석과 지영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희가 더 이상 방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석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약속식 날 한강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법적인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의식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성희 씨를 만나 새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윤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재호 씨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67세의 데이팅 앱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한 관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웃고 울고 싶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반지 대신 서로에게 특별한 책을 선물했습니다. 윤재호는 제게 첩한 채식주의자를, 저는 그에게 오래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건넸습니다. 민석은 처음으로 저를 포옹하며 축하해 주었고 지영도 어색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약속식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작은 북클럽 황혼의 글벗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둘과 몇몇 친구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20명이 넘는 회원들이 모여 책을 읽고 때로는 직접 글을 쓰기도 합니다. 윤재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저는 도서관 일을 계속하면서 함께 북클럽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민석과 지영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손주들과도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라고 불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역할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북클럽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쓴 글을 낭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재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데이팅 앱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과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행복이 가장 값지다는 것을. 그의 글을 들으며 저는 지난 1년 반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데이팅 앱 가입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재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희 씨, 행복하죠? 네,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석양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특별한 인연은 우리에게 제2의 봄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과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행복을 찾는 데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